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10월 11일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지금 문화적인 역량이 성숙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널리 알려진 작가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상을 몇 번 수상했기 때문에 뉴스는 좀 탔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탑 클래스 작가로 이제 봐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작품의 그 개수라 그럴까, 작품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 전문적으로 이제 이 방면에서 1급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작가들에 비하면은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놀랍게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세상을 뭐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의 반응 보십시오. 그야말로 아주 뭐 흥분 그 자체입니다. 저는 기자들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글쟁이잖아요. 기자들 치고 글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도요, 한때는 다 문학도를 꿈꿨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난히 이게 이제 이 상의 그 가치라든가 이런 의미를 무겁게 높게 이제 평가할 가능성이 큰데, 헤드라인 보십시오. 노벨 문학상 한강 놀랍고 영광, 여러 작가가 영감을 줬다. 한국 작가 최초의 수상, 소설 채식주의자가 대표작이다. 이건 진짜 많이 알려진 소설이죠. 이 한강하면 채식주의자입니다. 자신을 세계에 드러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건 정말 문학사에서도 조명할 만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이후 24년 만에 노벨상이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어쨌거나 노벨상 2개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체면은 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K 문화, K 컬처가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에는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쿄 서점도 뒤집어졌다. 국내선 베스트셀러 1위에서 9위까지 싹쓸이. 한강 작품이 지금 싹쓸이 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외신들도 한강 노벨 문학상을 주목한다. 자, 오늘부터 운송합니다. 금지. 국문과 출신 한강 쾌거의 네티즌 반응. 연세대 국문과 출신이라 그러죠. 연세대에 뭐 경사 났습니다. 자, 아들과 밥 먹다가 수상 전화 받았다. 한강 전혀 예상 못한다.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게 국내에서도요, 뉴스도 거의 안 나왔어요. 후보에 올라가 있다라는 그것조차도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뭐 엄청난 이변인데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시적 산문이다. 노벨상 위원회 한강 노벨상 선정 이유. 광주 5.18이 내 인생을 바꿨다. 한강 북구상 이어 또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경사는 경사고 쾌거는 쾌거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 대한민국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지, 이런 어떤 좋은 어떤 뭐 그런 간판 하나는 갖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속보, 여기도 그냥 흥분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한강 이렇습니다. 그래 한국의 대표 작가가 됐습니다. 한강 위로 쓸 수 있는 작가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한강 위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100명도 넘는다고 봅니다. 솔직히 문학적 자질만 놓고 보면, 작품의 완성도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나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대작가가 더 많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노벨 문학상 수상한 사람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오히려 작년인가 밥 딜런 포크 가수잖아요. 미국에. 그 포크 가수가 이제 그 시적 산문을 주로 이제 노래말 가사로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 부르는데, 그 밥 딜런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벨상이 언제부턴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노벨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대륙별로 이렇게 안배도 하고 주류 문학보다도 비주류를 주로 선호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파보다는 좌파로 흘러간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노벨상 위원회 자체가 그래요. 평화상은 특별히 그렇게 나갑니다. 평화상에서 우파적 인물이 수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예전에 고르바초프가 노벨 그 평화상 수상할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못 받았거든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상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레이건은 빠졌거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받았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때 이야기가 되겠죠. 오바마도 받았다. 그러니까 좌파적 코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화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떤 뭐 행동이 있으면 뭐 플러스 알파가 생기겠죠.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 자체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노벨 문학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10년, 20년 이래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은 막 이렇게 상식으로도 이렇게 외워야 될 그런 어떤 대상이었고 뭐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언론사 시험 칠 때 보면은 그 뭐 상식 문제에 꼭 나오고 그랬었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아닌 사람은 뭐 이런 것도 고르는 것도 있고 지금은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상이 갖고 있는 그 전통, 위상, 그리고 군인은 인정해야죠. 문학상에 있어서 이 노벨 문학상을 능가하는 것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상금도 참 많죠. 100만 불 정도 되죠. 자, 한국 작가 최초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은 누군가? 시적인 언어로 버려진 예민한 감수성, 한강 작품 세계. 북구상 이거 자체도 최고 근위급인데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면서 일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됐을 겁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작가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큰 상을 이렇게 연거푸 이제 수상하면서 한국 하면 한강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작품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이제 연구 과제가 되겠죠. 세계 문학계 주류 입성한 한국 문학, K-팝, K-드라마, K-클래식에 이어 노벨 문학상까지 K-컬처 한 단계 도약. 놀랐다. 5번 되뇌인 한강. 고은 시인이 여러 번 거론이 됐잖아요. 이번에 받을까 하고 막 뉴스가 쫙 나오고 그랬어요. 뭐 노벨 문학상 그 수상 그 후보에 올랐다부터 뉴스가 막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강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이것은 기습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후보에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은근슬쩍 그냥 그 이제 거기 이제 신청했고 거기에 이제 채택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요. 자, 오늘 밤 아들과 차 마시며 조용히 축하한다. 사우스 코리아 한강,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탄생 역사적 순간이다. 온몸의 전율 자랑스럽다. 한강 노벨 문학상의 시민들 환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기자들이 보통 흥분한 이 기사를 잘 쓰지 않는데 기자들 본인이 벌써 들뜬 겁니다. 흥분한 거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파격이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흥분이 더 될 수도 있고 깜짝 놀랄 수도 있고요. 더 기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불편한 진실을 좀 말해야 되는데요. 원래 여기 베팅 사이트에 올라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 26명이 나와 있거든요. 26명. 1위부터 여기 26등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이게 도박사들이 누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것인가라고 2024년 누가 받는가라고 여기에 벌써 베팅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 이 26명 안에 한강이 없어요. 한강이. 그 유명한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기 14번째, 14번째로 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세계적인 작가들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숫자가 작을수록 순위가 앞섭니다. 여기 쭉 보시면요. 일본은 무라카미 하루키도 있지만 요코 타와다라고 여기 한 사람 더 있네요. 여기 쭉 보시면 뭐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대부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들 중에 한강이 없었던 거예요. 한강이. 왼쪽에가 이제 순위가 높고 오른쪽이 순위가 낮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26명인데 폴 사이먼, 스테판 킹까지 그런데 이걸 깨고 한강이 이제 이번에 수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언론도 지금 깜짝 놀랐다라고 해야겠죠. 와, 이건 뭐 완전 대반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다소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왜 수상했는가? 저는 이 특징적으로 이 한강 작가가요, 작품 세계, 정신 세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념 지향 이런 것들이 두드러졌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 위원회가 이 노벨 평화상하고 문학상은 좌파로 흘렀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수상한 밥 딜런도 사실 그 반전주의자고 좌파입니다. 완전 오리지널 좌파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성을 놓고 볼 때 밥 딜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그 노래를 뭐 거의 모든 노래를 다 들어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가 그 걷고 있는 길에 있어서 그 좌파적 코드를 제가 어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강은요, 제가 볼 때 스웨덴 할리문이 볼 때는 그야말로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작가다라고 생각합니다. 13살 때 아빠가 준 참혹한 사진 한 장. 한강 5.18 소설 쓸 때 매일 울었다. 한갈 노벨 문학상 수상에 중앙일보가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달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노벨상 한강과의 관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강 소설가에게 대통령 명의로 축전을 보낼 것을 건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 소설가는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크상을 받은 바 있다. 자, 맨부크상에다가 뭐 또 지금 이번에 노벨 문학상까지 큰 상을 3개 연거푸 수상했죠. 이거는 정말 쾌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면 한강이라는 인물이 더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5.18이 내 인생 바꿨다. 한국 첫 노벨 문학상 한강은 누구인가? 참고로 이 한강은요, 광주 출신이고요. 전라남도 광주, 지금 광주 광역시 그 부친도 유명한 작가죠. 한성원 씨. 지금 살아계시더라고요. 80대 중반이더군요. 자, 소설가 한강 뉴욕타임스 기고문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한국 전쟁은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에서 벌어진 대리전이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종북 좌파들 시각이고요. 이 우파들하고 부딪히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좌파입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6.25라고 해야 됩니다. 6.25 사변이 가장 맞는 이야기가 맞고요. 6.25 전쟁 혹은 6.25 사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국 전쟁하게 되면 내전이 되잖아요. 여기에 유엔군들이 이게 참전한 것은 이게 내전 간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미군이 남한 사람들을 위험 있는 인간으로 인식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당시 미군이 들어왔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한강 이야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적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강은 좌파 코드를 갖고 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좌파 코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이 과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평화가 아닌 어떠한 해결책도 의미가 없으며 승리라는 것은 비웃음거리이자 불가능한 텅 빈 슬로건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반미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강은요. 그러니까 스웨덴 할리먼은요, 그 상을 줄 때 좌파냐, 반미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합니다. 문학도 그렇고요, 노벨 평화상도 그렇고 말이죠. 자, 북한의 침략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는 대리전이라는 단어를 청와대가 그대로 옮기는 것이 적절한가? 이거는요, 문재인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요게 NIT 기고문에 이제 여기에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누리꾼들이죠. 자, 북한의 협박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하고 있는 글에 청와대가 동조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 한강과 당시 그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누리꾼들이 뭐 반박하는 그런 댓글이 되겠죠. 자, 워싱턴의 한 누리꾼은 한강 기고문은 아름답고 가슴을 울리지만 과연 김정은도 관심을 갖겠는가? 분명 한국 전쟁은 대리전이 아니라 북한이 남침으로 터졌다. 이걸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는 표현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역사에 대해서 우파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6.25라고 해야 돼요. 6.25. 뉴욕타임스의 한국전을 대리전으로 규정, 미국의 김정은 압박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자, 이게 이제 한강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한강의 작품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도 사랑했다는 게 이 천하가 다 알고 있죠. 문 대통령 여름 휴가 때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 이게 바로 5.18을 다룬 거거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잔혹한 난폭한 어떤 권력이 있는 그리고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국가의 기능 이런 것은 깡그리 무시되고 그냥 광주 그 민주화 운동 그 민중들의 그 어떤 정의를 군합발로 짓밟은 그런 걸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여기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상을 안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대통령 여름휴가 도서 목록 공개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언급하며 28일 추모의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한강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너무도 많았어요. 제가 다 거론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자,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이죠. 한강이 왜 이제 이 원래 베팅 사이트에 이름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고 거론조차도 안 됐어요. 유럽에서도 거론은 안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언급도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저 쟁쟁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수상을 한 겁니다. 자, 받을 때 됐고요. 우리도 지금 예전에 받지 못한 상들이 많았거든요. 가령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 베를린 영화제, 칸느, 그리고 저기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거 이제 다 받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적인 문화상에 있어서 이제 받을 것은 다 한 번씩 받았다. 자, 일본이 사실 아시아에서는 오래전에요. 가와타 야스나리의 그 설국으로 그때가 벌써 1968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벌써 수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와타 야스나리가 일본에서 최고 작가냐 그러지 않습니다. 순위로 보면 한참 밑이에요. 그 사람도. 그냥 다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것이고 그때 그 설국이라는 작품이 유럽인들이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달라 보였던 거죠. 달라 보였다. 읽어보시면요. 그 소설도 와 대단하다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번에 이 한강 작가가 이걸 수상한 것은 좀 쾌거고 정말 정말 축하할 일이고 그렇지만 그 내면에 그 이면에 깔린 이야기는 이런 어떤 다른 진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축전 띄우고 그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로 초청해가지고 뭐 다과에 열어주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은데 어쩌면은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상에 따른 축전을 보내는 것을 거절한 이유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18 같은 경우도 말이죠. 너무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잖아요. 자, 그런 속에서 이 한강 작가의 이제 수상 자체는 뭐 축하하지만 다른 이면에 무서운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